안녕하세요.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표고버섯을 내기 위해서 이 참나무를 자르러 왔습니다. 그 참나무가 지금 한 20cm가 넘습니다. 이 두께가 아주 두꺼운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또 이 참나무가 어떤 참나무든지 마찬가지지만 밑에는 굵고 위에는 가늘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두꺼운 참나무를 자를 때에는 쓰러지는 방향을 처음에 정해놓고 어떤 방향으로 쓰러질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두께를 한번 재볼까요? 어느 정도로 두꺼운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지금 잘라보니까 28cm, 27cm네요. 27cm, 두께가 27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런 나무를 자를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내 쪽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는 요 밑에를 사각으로 요거를 사각으로 이렇게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각으로 자른 거거든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져요. 그렇게 나무를 자를 때는 이렇게 잘라야 안전합니다. 제가 참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싸놨습니다. 싸놨는데 이 참나무는 두께가 15cm에서 20cm까지 가는 게 표고버섯 내기는 가장 좋은 나무라고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른 거 재볼까요? 딱 재보니까 16cm입니다. 이 두께가 아주 딱 좋은 두께예요. 그리고 또 옆에를 보면 이쪽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도 재보면 여기는 거의 20cm 되네요. 19cm. 나무는 이 두께에 따라서 이게 밑에는 두껍고 위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나무는 가늘은 나무는 어떠냐? 그건 다 버려야 되느냐? 굵기가 안 맞으면. 그래서 한번 위에 있는 거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있는 건데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요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는 재보니까 9cm, 10cm가 안 나오네요. 9cm. 또 요것도 한번 재볼까요? 요거는 7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얇은 거를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얇은 거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버섯을 내면 이 균을 넣고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얘네 얇은 애들은 6개월이면 나요. 그래서 얇은 걸 버리지 마시고 두꺼운 건 두꺼운 거대로 또 얇은 거는 얇은 거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또 더 얇은 게 있어요. 더 얇은 거 이제 5cm 미만, 그러니까 5에서 10cm까지는 이제 버섯을 낼 수 있지만 5cm 미만은 버섯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참나무를 자를 때에는 이 참나무가 병든 데가 있나 없나 또 썩은 데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들은 참나무는 쓰시면 안 됩니다. 병들은 참나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병들은 참나무는 빼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썩어 들어간 애들, 이렇게 썩어 들어간 애들은 굳이 벨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참나무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애들, 이런 쭉 봐가지고 깨끗한 애들을 잘라서 표고버섯 원재료로 써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의심점이, 왜 그러면 이 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냥 생나무에다가 벼석균을 넣을 수는 없나? 왜 꼭 나무를 잘라서 균을 넣어야 되나?
왜 생나무에다가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은 이 나무가 죽어서 썩은 데에서 썩어가면서 거기서 균이 퍼져서 이 버섯균이 그걸 영양분으로 하고 나옵니다. 근데 나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살아있으면, 뿌리를 받고 살아있으면 얘네들이 이 물에 이제 봄이 되면 또 물을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안에서 물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균을 내는 겁니다. 참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얽히석히 나무를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이 상태로 한 2월 달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비가 와도 좋고 또 햇빛만 안 들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지금 나무가 젖어 있거든요. 조금. 근데 이런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상태는 가장 좋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말려서, 그러니까 지금이 1월 4일입니다. 1월 4일인데 한 달 보름 이상 이렇게 놓을 건데요. 이렇게 햇빛을 안 닿게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덮을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햇빛이 안 닿게끔 이렇게 덮어놓을 겁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2월 달까지 기다릴 겁니다. 기다려서 이제 2월 달 되면 제가 여기다가 이 표고버섯 균을 두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참나무 중에서 이렇게 얇은 애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표고버섯 균을 넣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숯을 만들 겁니다. 숯을 제가 이제 숯 만드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데, 이렇게 잘라 놓고 얘네들을 1년을 둬야 됩니다. 1년 동안 말려야 돼요. 1년 동안 비 안 맞게 그늘진 데서 1년 동안 말릴 겁니다. 말린 다음에 내년 요맘때에 얘를 가지고 숯을 만들 겁니다. 그때 숯 만들 때 또 한번 숯 만드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돌농장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